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의 학생선교단체 SFC가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 사역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Z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학 선교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매주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는 힘찬교회가 구티비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크리스천 기업 FG 아크스가 구티비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를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 중 단 4%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장고신의 학생 선교단체 SFC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세대 사역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의 선교단체 SFC가 전국 중고생 1,7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개인의 생활 방식이나 학교 생활, 신앙생활에 관한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현장 사역자들이 2021년도 사역을 앞두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참 답답해 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손에 잡히는 연구 결과들과 사역 전략들을 제공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진행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를 전후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 신앙 상태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코로나 이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구와의 모임이 줄고 우울감이 들었다는 응답자도 수도권이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특히 신앙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부모를 꼽은 학생은 3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에 반해 담임 목사는 14.8%, 담당 교역자는 14.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가운데 가정 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SFC는 연구 자료에 대해 교단과 상관없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시작부터가 교회를 위한 섬김이었고 또 코로나 시대 때 힘들어하고 또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사역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였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모든 자료들, 저희가 조사했던 모든 설문 자료들을 공개하기로 저희들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SFC 측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 모든 연구 자료를 새해 1월 중 책으로 출간할 계획이라며 청소년 사역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콘서트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10대에서 20대를 아우르는 Z세대. 최근 교회를 떠나는 Z세대가 급증하고 있어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대학 교목들이 모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학 교목들이 모여 Z세대의 복음화를 위한 기독교 대학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온라인 화상회의 줌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천사무엘 한남대학교 교수는 Z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문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교수는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Z세대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자신의 가치와 소신을 피력하고 각자의 삶이 존중받길 원하는 세대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관심과 친밀감을 원하는 Z세대 특성을 기억하고 개별 상담,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 이들에게 개인 맞춤형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규모 모임,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모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가벼운 취미를 공유하는 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 교목들은 Z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도 주목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비대면 접촉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대학 현장에서도 기독교 콘텐츠 영상이 확산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온라인 선교 활동 예시로는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 줌을 통한 찬양과 세미나, 컨퍼런스 등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대학교 목회는 1970년 설립됐으며 연세대, 숭실대, 한남대 등 46개 기독교대학 소속 교목 113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힘찬교회가 굿TV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는 굿TV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시작했는데요. 힘찬교회는 열악한 상황에도 매주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작은 컨테이너 건물. 조리도구들이 전부 들어가지 않아 추운 날씨에 눈이 소복히 쌓였지만 이곳은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조리 공간입니다. 12년 전 개척해 40여 명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힘찬교회는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빠듯한 상황에도 6년째 매주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밥 한 끼를 나누고 고민도 들어줍니다. 힘찬교회 임태성 목사는 평소 150여 명이 찾았던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지금은 30명 남짓 된다며 코로나19에도 방황하고 굶주린 아이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역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밥을 못 먹어서 굶주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쉬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또 찾아오고 또 밥을 와서 먹고 행복해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뒤따랐습니다. 매주 식비를 감당하기 벅찬 데다 밥차를 운영하기 위한 봉사 인력도 모자랍니다. 최근엔 한파로 추위마저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태성 목사는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며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애들이 변화되고 세워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저희의 소망이고요. 힘찬교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 찾아가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굿TV 천사교회 프로젝트에 지원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글로벌 선교방송단 동역교회로 등록하면 됩니다. 천사교회로 선정되면 굿TV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연결되거나 직접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가 위기에 놓인 한국 교회를 돕기 위해 시작한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기업 FG 아크스가 1,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후원했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크리스천 기업 FG 아크스가 굿TV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써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증했습니다. FG 아크스는 복음의 방주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종합경영 컨설팅 회사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마케팅을 제공하며 수익 중 일부를 관공서나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취약계층에 지원해 왔습니다. 서대엽 대표는 굿TV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자사에서 제작한 마스크를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여기에 저희도 동참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해지고 있고 또 함께하고 있음을 좀 기억하시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힘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날 기증된 마스크는 약 650가지의 유해균 및 박테리아, 곰팡이균 등을 제거해주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특히 장기간 사용하거나 세탁해도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은나노 원사를 사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기증된 마스크는 모두 굿TV 천사교회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FG 아크스 서 대표는 코칭을 진행한 업체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 기업들이 또 다른 방주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21일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력한 조치로 실내외 관계없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이번 주 법원이 결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신문기일을 22일 진행합니다. 징계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앞서 열리는 집행정지 신문에서 쟁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입니다. 집행정지 사건은 이르면 신문 당일에도 결과가 나오는 만큼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는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318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립대병원 17곳과 민간 상급 종합병원 42곳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 병상의 1% 이상을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3주간 확보하기로 한 4,900여 병상 중 90%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 쿠폰 사용이 비대면 사용을 조건으로 재개됩니다. 정부는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배포했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인 외식과 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 쿠폰 사용을 온라인이나 배달 등에서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성탄절부터 외식 쿠폰에 한해 비대면 사용만 허용하고 다른 소비 쿠폰은 온라인 사용을 전제로 순차적으로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6억 달러 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라면 수출액은 5억 4,972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4% 늘며 지난해 연간 수출액 4억 6,7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2월 수출을 감안하면 연간 수출은 6억 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면 수출 호조는 코로나19 사태로 라면이 비상식량으로 주목받은 데다 영화 기생충에 나온 짜파구리의 홍보 효과로 분석됩니다. 서울 시내 도로의 제한 속도가 간선도로는 최고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 하향 조정됩니다. 다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는 현행 시속 70에서 80km가 유지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3개월 유예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며 유예기간에 변경된 제한속도를 어길 경우 법규 위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커비 전 위원장은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주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라며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의 조치들은 미국 신행정부 정책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 출판, 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미국, 중국 간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 군함이 또다시 대만 해협을 통과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18일 저녁 미군 구축함 마스틴호가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 대변인은 미국의 이런 행위는 무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올해 들어 총 12번 대만 해협에 군함을 투입해 중국을 견제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영국에서 전염력이 강한 변종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여행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외신에 따르면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이날 영국발 항공편을 금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이날 밤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영국에서 오는 모든 이동을 중단한다고 밝혀 도로와 항공, 해상, 철도를 이용한 이동은 물론 화물 운송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응급 백신을 맞은 고위험군 100만 명 이상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정이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현지 시간 19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백신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정희신 부주임은 이어 현재 임상 3상 시험의 막바지 단계인 중국산 백신이 출시되면 각급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시험 자료가 아직 비공개 상태라면서 개발의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가격이 나라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모더나 백신의 1회 접종분은 유럽연합 EU가 18달러로 미국보다 20% 비쌌습니다. 반면 화이자 백신은 EU가 15달러로 미국보다 24% 쌌고 사노피 백신은 유럽이 약 9달러로 미국보다 11.4% 저렴했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가격은 EU가 2달러 19센트로 미국의 약 절반 가격에 불과했습니다. 나라별 가격이 다른 것과 관련 해당 백신을 만들 때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구매 물량이 대량인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가 연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업 지원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재단 측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선단체와 불우이웃을 돕는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습니다. 후원금은 구세군 자선냄비와 구피풀에 각각 2천만 원, 여의청년 장학관 특별지원금으로 1,0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선교한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역을 타개하고자 내년도 계획을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교한국은 이 자리에서 대회 이름을 선교한국 2021 랠리로 명명하고 연결과 확산을 모색하며 전국에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다발적 대회를 전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대행 사무총장은 2년마다 개최했던 선교한국 대회의 전환점이 될 내년을 기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조종환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일산기독교연합회가 18일 로고스 교회에서 36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직전 회장 신광호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안 목사는 지역복음화와 교회 연합,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 UBF 신동성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포항 오천 남부교회 청년들이 송도동 일대 저소득 세 가정에 쌀과 라면, 연탄 900장을 전했습니다. 노회 소속 11개 미자립교회를 위해서는 달력 600장을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이날 봉사에 나선 청년부 정윤아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역의 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는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